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제 이 코트 안에 3,000원 정도 현금은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현금 3,000원이 뭐라고 지나다니면서 붕어빵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문어빵도 사 먹을 수 있고요. 3,000원만 있으면 좀 든든한 마음인데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이 현금 3,000원 같은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물에 대해 한 수 앞을 본다. 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현금 네. 3,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이 겨울에 좀 길거리 음식 자주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저녁 방송하면 가면서 이제 타코야끼라고 그러나요? 네, 그 문어빵. 문어빵 같은 거. 예, 그걸 항상 사가지고 이제 오. 가면서 먹었었는데 요즘 그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요즘 편의점 들리고 있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면서까지 사드시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어빵도 좋고요. 아니면 붕어빵도 좋고요. 길거리 음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 현금이 있어야 이것도 사 먹을 수 있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선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 있으시죠? 어플로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오늘 최근에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 선재 위원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홍콩 시위 격화 그리고 미중 스몰딜과 같은 국제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가도에 올려놨는데요. 또 글로벌 경기가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어땠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0.8%가량 오른 214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또 종목별로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더세를 모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홀로 238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어 올렸는데요. 특히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이슈였죠. 개인들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그룹주들과 HDC 그룹주들의 매기가 쏠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오늘 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모두 빨간불을 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접이식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가 중국 내 2차 판매에서 완판됐다는 소식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들은 전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창립 8년 만에 시장 매출 1조를 달성해 첫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0.57% 오른 665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390억 원 그리고 71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올려줬습니다. 개인과 연기금이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만큼 또 기관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개 중 8개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HLB가 오늘 유상증자 1,800억 원대를 납입했다는 소식의 상승장이었습니다. HLB USA와 엘레바의 삼각합병까지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근 하락세를 걷고 있던 KNW가 오늘 1.51% 상승해줬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는 루머도 잇따랐는데요. KMW 부사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어 올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시작됩니다. 또 종목별로 급락과 급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선재의원님과 함께 해외 투자 정보들 알아보시죠. 네, 국내 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어제는 내렸는데 오늘은 또 오르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2100선 올라온 뒤로 급물살을 타는 느낌인데 이렇게 국내 시장 이슈까지 살펴봤으면 해외 시장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2020년대에 미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장 유력한 촉매제는 채권 거품의 대대적인 되돌림이 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러화 가치는 미중 무역 협상 혼선에 하락한 반면 파운드는 급등을 했습니다. 안전 통화가 강세 흐름을 유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RBC 캐피탈 마켓츠는 유가는 망가진 바로미터가 됐으며 투자자들이 공급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예정된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4가지 이슈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대가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님, 네. 2020년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할 것이냐, 네. 이런 이슈부터. 근데 오늘 가져온 이슈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될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채권 거품의 되돌림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네. 네, 채권 거품이라는 게 뭔가요, 위원님?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신용물 국채 입찰도 건드리고 많이들 하는데. 네. 우선은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사실 건전성을 해쳤다고 막 보기는 쉽지는 않으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고 움직임들이 이제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한 거품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한 채권들이 이제 쭉 매수로 또 쭉 치고 오다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하단부까지 쭉 눌렸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가에 대한 신용도나 그 다음에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자체도 같이 꺼지면서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신뢰가 약간 무너진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들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 모습들 보면 우선은 달러 강세, 지수 강세, 그 다음에 골드까지 같은 날 강세를 띠는 날도 또 많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이슈가 주도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슈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항생이나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들이나 타 국가들은 저가에서 되돌림을 주는 경우에도 S&P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갔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 이슈들이 자리 잡고 지수를 견인했었는데, 그게 고점에서 밀렸을 때는 분명히 미국 지수가 고점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수들이 고점에서 놀지는 못하나, 우리 보면 우량주들이 약해질 때 중소형주들도 쫓아가다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미국 집권 미국 우월주의에 대한 경제 부각성들이 좀 사라진다면 전반적으로 그게 꺼질 거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거품이라는 것도 그에 대한 대면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 이제 굉장히 지수가 강세를 띌 때 채권들도 같이 굉장히 좋게 올라갔었죠. 이제 고점에서의 제약들 저번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매도로 꺾이고 있는데, 이제 고점에 대한 강세보다는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들 계속 테스트죠. 마디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1-00자리, 그 다음에 128-00자리, 지금 지지력들이죠. 자, 얘네들 지키지 못한다면 하방 채널에 약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얘네들마디는 128-00대하고 그 다음 126.10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 구간들 이렇게 부합을 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방들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년 초까지 우선 부합을 뛸 수 있는 여력 또한 있죠. 하지만 뭐 벌써부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이 구간대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림들이. 네. 그래서 보면 한 3, 4일 전부터 이런 뉴스 내기 굉장히 좋은 구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이 계속 약해지고 있고 전반적인 우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연동에 대한 문제고 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체 부합 정도는 볼 수 있는 구조고 대신 이 구조들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먼저 128-20대 위부터는 계속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2, 3일 동안 반등 여력을 보이기보다는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호탄으로 본다.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체험에 공부하셨을 때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누는 거하고 좀 많이 복잡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매일 매매해 보신 분들은 뭐 골드 지수 같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지수하고 크루드오일 뭐 상반될 때, 그 다음에 혼조세에서 아예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구분이 없게 지금은 투기 성향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하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지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우려에 대한 이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아서 건전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 보면요. 요즘 그러면 달러화가 다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파운드는 급등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조금 건전한 시장으로 건너오고 있는 흐름은 아닐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뭐 뉴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한번 저걸 한번 봐보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달러 인덱스가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유로를 뒤집어서 큰 그림 흐름들은 갖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를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달러 약세라 그랬는데 달러 아직도 강세입니다. 아, 달러가 그렇군요. 네. 굉장히 한 일주일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달러 아래 이 정도 구간까지 갈 거다. 그래서 매도에 혼조세다. 근데 지금 달러가 약간 반등이 추가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로 달러가 지금 매도로 많이 쏠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는 우선 큰 흐름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고 전월 대비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고요. 아직은 고가 부근에 놓여 있죠. 달러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유로하고 파운드는 우선은 반등을 크게 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눌린 다음에 반등을 줄 거라 했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기술적인 반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해서 미리 봤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일봉상 봐도 뭐 그쵸 크게 반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뉴스는 뉴스고요. 뉴스는 이제 본인들 기준에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뉴스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중장기 단점으로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있는 상태고요. 우선은 하반 경직에서 잠깐 눌린 상태에서 이제 추가 반등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파운드는 이제 보합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눌림에서 매수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제 관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에 걸려서 아직은 또 이제 상방들 제약대 보이시죠? 그림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쁘네요. 이제 출렁거리는 부합권에 놓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로 빠지는 걸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저가 지지력들을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고점의 상단부 제약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무역 협상, 중미 무역
협상에 대한 단기 타결 내용들이 잠깐 나올 때 네. 달러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봉상에서 이 그림들이죠. 이 구간들을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돌파한 시점이 그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었을 때, 그것도 이제 서경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이제 네. 그 타결이 나오면서 그날 달러 강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무역에 대한 미국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그 자금력들이 달러를 사기 시작하고 이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의해서 무역이 잘 진행이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는 더 수요가 강해질 거다고. 네. 그다음에 달러 강세, 그다음에 지수 강세로 가버린 거죠. 사실은 달러가 강세에 뛰면 지수는 약해져야지 보통인데 요즘은 미국 이슈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지수 강세, 가끔은 골드도 따라서 강세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띠다가 잠깐 눌렸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1.1000대에서 막히느냐가 중요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 뉴스 본연적인 내용보다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않고 막히는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미 저가에선 쌍절을 건드리고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얘네들이 이쁘장하게 채널 상단부를 거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점을 높이지 않고 전반적인 보합 혼조세에 드는 안정적인 상황이 될 거냐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고 가면 걔는 어차피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거는 지수에 대한 이변을 줄 수가 있죠. 지수가 같이 따라가더라도 걔네들은 달러 추가적인 강세가 장기적인 여파에 의해서 지수에 반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점을 뚜렷하게 넘지 않고 얘네들 꼬리 달렸던 구간들 있죠. 여기 저항들 1.11000대 그 달러 인덱스로 보자면 한 98달러에서 뭐 100달러는 어차피 못 미칠 거고요. 뭐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9월 30일 날 저점을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구조를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하고 유로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유로는 완전하게 유로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달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파운드는 원체 기술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유로하고 파운드는 같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화상 FX 마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해외 선물을 이제 해외 선물로만 경험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유로화나 달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로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는 같이 모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가 혼자 급등한 이유는 완전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이제 뭐 서로 맞물려 가는 거죠. 실제 그게 아니었다면 유로의 반등을 같이 도면서 반등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추가적인 눌림, 그 다음에 반등 준 애들에서 아직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으시고, 아무래도 저 뉴스에 대한 거는 그냥 단기적인 뉴스에 대한 혼조세에 대한 네. 내용들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 대한 내용은 이 달러와 가치 하락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하락이라는 뜻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파운드 급등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것일 뿐 좀 거시적인 뉴스와 차트상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 봐요. 세 번째는 유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가가 이제 망가진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유가에 관련된 이슈들을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 유가 차트에서. 네. 유가가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 또 공급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독 시장이 수요 측면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시선을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그렇죠. 저 말인즉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가 뭐 많아지냐 적어지냐 계속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란 압박할 때도 별로 반응을 안 했었고, 그쵸. 뭐 실제적으로 공급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왜 공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수요에 대해서만 말을 하냐. 그래서 뭐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수요가 약해질 거다 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바로미터를
그 벗어났다는 거는 뭐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도 얘네들 그때 급등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매도를 드렸는데 이때 뉴스가 $90 기본으로 가고 $100, 그다음에 $200까지 갈 거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월가 쪽에서 나오고. 근데 저는 리딩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계속 상방부 제약이 하루에 80틱, 100틱을 계속 주는데 추가 매도가 없어서 제가 그랬죠. 얘가 만약에 이걸 넘어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게 매도다. 그래서 엄청난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5, $50, 무대도 $50 근처 $65까지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이거든요, 한 계약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빠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제 정답 없습니다.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TV에 나와서 방송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TV 네. 방송을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오버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다 되돌린다는 거고요. 그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는 그 바로미터가 완전히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란 제재 압박에 대한 것도 그때도 너무 과하게 많이 그러니까 작은 이슈에 투기 세력들이 올린 거라고 저희는 단정을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추세 상단부를 뚫고 가지 못한다. 이거 어디 뚫고 가겠습니까? 주봉상에서 이런 그림들. 그 이슈를 이용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림들이 가려고 맘먹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당연히 매도인데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멈춰야 될 애들이 얘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활신 효과죠.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 번에 청산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두고 저희는 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투기 세력들이 보통 시장을 점유하는 건 80%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통화상 보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여행 갈 때 환전을 하든지 그 모든 게 우리 선물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20%밖에 안 돼요. 삼성이 외화를 유치해서 환전을 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건 80%가 투기 세력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부터 그랬죠. 네. 걔네들이 그 짓을 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시장 자유경제에서 그걸 간섭한 것 또한 이상한데 차트 자체가 2014년, 15년부터 계속적으로 변수를 주기 시작을 했었고 2018년도에 최고치였죠. 그래서 이슈에 맞춰서 차트가 움직이지 않고 그 이슈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2배, 3배를 배팅하면서 얘네들은 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점을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 이거죠. 아래 하단부 찍을 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혼조세를 띄어달 애들이 얘를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 터져도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고점만 못 넘어간다. 그다음에 지수는 계속 강세인데 그것 때문에 차트가 계속 눌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을 보는 입장에서는 수요에 대한 부족 성향에 대한 우려만 계속 나타내기 때문에 차트가 못 간다고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랬죠. 저희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얘네도 고점 찍을 때 이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로 돌파해서 간다고 그랬었죠. 다들. 네. 모든 전문가들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저희 매도 치고 얘네들 $45까지 확인 간다 그랬었죠. 그리고 얘네들 무너지면 그때는 무조건 내려간다. 얘네들 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이유도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엄청난 기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왜 얘가 고점을 갱신한 게 아닌지를. 그러면 이때도 엄청난 급락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운 좋게 논리적으로 맞췄을지 모르더라도 시장에 볼 때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란 쇼크가 오일 쇼크가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못하고 바로 급락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에서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가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얘네들은 지수나 다른 거에 영향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40불이 떨어지면서 지수는 모두 크루드오일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신 분들도 크루드오일을 알게 된 게 그때서부터일 거예요. 크루드오일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얘네들 계속 영향받았는데 지금 뭡니까? 이란 이슈가 나오든 감산 이슈가 나오든 크루드 오일 자체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우리가 지수의 바로미터로 사용했던 거 지금은 유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전반적으로 공급을 계속 강화하고 수요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뉴스에 대한 반감이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건 뉴스가 안 맞더라도 뉴스는 어차피 챙겨야죠. 저희가 그걸 그렇죠. 믿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며칠 정도 영향을 유지할 건지를 그걸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어차피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슈는 터졌을 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번에 오일 쇼크는 주말에 해서 급등을 했지만 네. 어차피 한번 52달러 찍고 급등을 할 구조였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한 이슈들이 잘 맞지 않는다 내용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는 아직 수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자체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 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때일수록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일 쇼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방향성을 상실하신 것 같아서 더욱더 이제 뉴스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슈 갈게요. 이거는 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요. 많은 부분에서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라든지 뭐 얼마 정도 진전이 됐는지 이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이 결과에 따라서 1차 협상이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저것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따 뭐 지수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늘 그림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사실은 매수를 더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넘어갔단 말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뭐 8,250 지수, 8,240 지수를 깨지 못하는 그림으로 뭐 반등, 매수, 매도를 드렸는데 지금 완전 혼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추가 배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리딩할 때 제가 리딩할 때 관점이 이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지지력을 받고 그다음에 얘를 돌파했다. 얘네들이 추가적인 매도 혼조세의 중심에 놓여도 되는 아이들인데 어제 매도가 다 되돌렸다. 그래서 뚫었기 때문에 오늘은 고점을 넘지 못하는 저항 하나, 그다음에 8,250 지수, 8,245까지를 매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매도, 매수, 혼조세 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아까 정리를 안 하고 이제 계속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는 리딩을 못 드리죠. 네.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림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매도인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일봉상의 상단부를 다시 한번 체크할 거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트럼프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슈를 던져주면 네. 지수가 완전히 이 보합 구간을 안착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본인 재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그렇죠. 겁니다. 자랑거리라고. 네, 그래서 FOMC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계속 요구했죠. 지수가 고점 갱신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수를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본인이 경기와 그다음에 주변 국가와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다 잡았다. 이렇게 재선에 공약을 하고 싶어 하나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이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게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얘를 돌파해서 날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보합을 뛰다가 어느 정도 되돌려서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는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올해 이 구조에서 저가를 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이 구조에서 여기서 저가를 깨지 못한다 했을 때도 절반 내지는 많아봤자 고점 잠깐 건드리다가 이렇게 놓을 거다 이걸 예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네. 물론 대의 매매는 계속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볼 때
고점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선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왔었죠. 근데 지수는 반대로 계속 활시로 땡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금리 인하할 이유도 없었고 방어적인 이슈를 내비칠 이유도 없었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몇 주 전에 할 때도 시장의 건전성이 다 흐트러졌다. 그게 네. 트럼프 때문이다. 뭐 그런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접목해 볼 때는 계속적으로 뭐 그런 시장의 건전성이 다 흐트러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트럼프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럴 그쵸. 수밖에 없죠. 본인한테 유리하게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독이 될 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활시 효과가 돼서 고점에서 한번 차익이 나와서 지지를 받고 중심 보합을 띄고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매수를 다시 볼 수 있으나 너무 매수를 억지로 끌어올린 물량들은 언젠간 다 쏟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추가적인 매수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고점을 뚫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단순 고점이 아니라 추세상의 일봉상에서 굉장히 큰 고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은 이슈라면 우선은 8천 초반 지수까지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8,100 지수 정도. 그래서 이 채널을 계속 이쪽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얘네들을 돌파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고가 갱신에 추격하는 것보다는 다시 지금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도의 추가 매도를 보다가 세져서 얘네들을 8,270 지수, 그 다음에 8,290 지수 두 자리를 맞고 매도를 돌렸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을 매도 돌린 애들이 또 중간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구조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12일 오늘 뭐 새벽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깨지면 그때는 절대 매수 잡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시더라도 우선 높이더라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번 좀 지켜보고 다시 8,300 지수 이상을 치고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애들 확인하고 보아. 그 다음에 아래를 깨면 개인들은 깨진 거 인정하고 싸우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부 트럼프가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윗자리를 치더라도 쫓아가기보다는 우선은 저항권 보합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결과를 확인하시고 차트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슈를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상세한 종목 리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아까 세 번째 이슈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던 유가부터 보도록 할 텐데 크루드 오일을 보도록 할 텐데 크루드 오일도 뭐 요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리딩방에서는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보셨어요, 위원님? 저희야 뭐 크루드 오일 병국은 다 잡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네.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이렇게 봤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죠. 사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은 내죠.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 준 거는 수익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네. 제가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청산까지 다 봐드린 것만 수익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우선은 상단부 제약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 매도 없다. 그래서 우선은 비슷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얘네들 상단부 제약이 걸려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구간을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테스트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보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수로 가도 매도로 빠질 거고 매도로 가도 매수로 다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얘네들 보합이다. 대신 이 구간부터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했죠. 얘네들 돌파하기 전에는 관망하든지 매도만 본다, 위에서는. 그리고 아래 지지력은 매수. 그래서 어차피 혼조세 본다. 근데 계속 매수를 세게 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약간 물렸다가 먹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물렸다가 한두 시간 더 들고 있다가 이제 목표가까지 한 100틱 정도 끌고 내리고 그걸 며칠 동안 반복했었는데
우선 이 구조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상단부에서부터 정확하게 아래 하단부까지 목표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저희는 진입하면 바로 목표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목표가를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좀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에 그다음에 저희가 매도를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실 변곡을 다 건드리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대회하는 것도 있는데 모의투자 대회. 네, 그렇죠. 1등 하셔야죠. 네, 어제는 뭐 조별 2등은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밀렸다가 정확히 목표를 드렸고 다시 6070대까지가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로 쏟아져서 나올 건데 우선은 매도로 잘 안 와서 저희가 약수익을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어제 2로 20을 맞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분할 하나 싸우자. 얘네들 어차피 매수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약수익하라고 너무 새벽에 늦게 온 바람에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오늘 여기서 혼조세 뛸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곡을 다 먹은 다음에 오늘 예상했던 건 실제로 이겁니다. 60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구조 내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을 거다. 근데 얘네들이 세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자, 전반적으로 이 구조를 다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구조로 여기서 보합을 띄워도 되는 애들이 얘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다시 끝나고 와서 리딩을 또 할 건데 그 전에는 우선은 확산 보합을 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심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을 두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지수 이슈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발언에 대한 이슈들 그걸 기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치는 거 보면 분명히 얘네들은 매수 힘이 센 상태입니다. 지지력을 받고 싸우고 있죠. 아래 추세 지지력은 정확합니다. 자, 위에 상단부 제약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이 50달러를 지키고 55달러를 안 차간 애들이 얘네들 추세를 더 열 수 있냐죠. 중요한 건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강해진 애들은 위 구간들을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열고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우선은 하단부들 56.80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 보시는 게 좋고요. 단 제 관점은 미장을 좀 기다렸다 싸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가면 미장을 확인하고 사인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크루드 오일은 무포입니다. 우선은 보합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힘을 냈던 이 추세 구간을 완전히 안 차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팅 내외에 단타하실 거 아니라면 우선 좀 관망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80이 무너진 다음에 되돌림을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배팅 들어가는데 지수 또한 오늘 같이 배팅이 들어간다. 그러면 걔네들은 매수를 인정하고 보시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단부 제약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윗구간을 맞고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매도를 쳤는데 추가적인 매도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산 보합에 중심 보합 뛴다. 그래서 중심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배팅하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또한 그렇고 원체 저희도 뭐 변곡 다 없고 이렇게 중심에 있다면 얘네들은 중심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네. 중심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혼조세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걸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아직은 수렴 구조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수렴 구조에서 열팅 대회의 단타 말고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싸울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시고 열팅 대회에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세가 난 흐름 뒤에 추가적인 추세 추종을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이슈와 함께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저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이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계속 이게 관심사입니다. 우선 네.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상단부 제약에서는 계속 매도를 쳤을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아무리 매수를 보더라도 매수 쫓아가지 않는다. 신고가에서 매도를 돌린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실 그때 제가 생방송 나올 때 8,290 지수 맞고 매도를 드렸는데 사실 좀 안 건드려서 좀 아깝긴 하죠. 네. 그리고 저는 생방송 중에 8,270 지수 매도에 분할 하나 되기 위해서 얘네들 매도를 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저항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지금? 얘네들 계속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하고 같은 그림이죠. 크루드오일처럼 얘네들 저항을 하지 않고 얘를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 하단부 지지력은 크루드오일처럼 견고하게 지키고 오늘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점 매도에 그다음에 아래 하단부 지지력 매수에 저희가 매수 매도 본자리들 다 끝났죠. 그다음에 또 중심 보합입니다. 지금 상태. 사실 저는 기대치는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얘네들 오늘 넘어가지 않고 아래 하방을 쳐서 8,100지수, 그러니까 8,000지수까지 묶어도 8,100지수 확인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를 기다리는 도중에 굉장히 매수가 세기 때문에 사실 약간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위쪽 고가 상단부 제약 매도에, 그 다음에 추세는 무너지면 매도다. 근데 제가 이제 시합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량들을 아까 8,245지수에서 정리를 안 하고, 네. 이제 아마 오늘 또 조 1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종목이? 이제 네. 해놓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얘가 잘못되면 이제 그걸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괜히 욕심 부렸나 지금은 그 생각이 좀 드나 어차피 이거는 새벽 중에 미국장 열릴 때가 결정이 나겠죠. 네. 그래서 제 리딩 들으신 분들은 매도에 매수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하시던지 아니면 익절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투자는 똑같습니다. 신규 투입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운드로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게 돼서 오늘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나 아직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오늘 매수로 쳤던 올렸던 이 구간들 지지력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가서 또 차트를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방향성이 난 이후에 미장 이후에 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S&P 500인데요. S&P 500은 거래하시죠, 위원님? 하시나요? 저는 S&P 어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이제 나스닥 그 자리 찍을 때 S&P만 올청 3계약해서 올청 들어가고 지금 무포입니다. 근데 나스닥과 S&P는 전체적인 흐름이 같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가 조금 움직여도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이는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이렇게 분할이나 단타나 아니면 롱포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더 유리하죠. 많이 움직여야지 잘못됐다 이럴 때도 끊어서 정리를 그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S&P가 뭐 3틱 움직이는데 뭐 한두 틱을 이거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 정리하기 애매한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틱 이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약수 이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P는 그렇게 많이 손대지 않습니다. 뭐 장기 롱포를 볼 때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저희 리딩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아까 매수를 쭉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못 넘어간 게 맞다. 그래서 이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자, 나는 얘네들 저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선 매도로 빠지더라도 얘네들은 못 깰 거다. 나스닥하고 이제 같은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매수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얘네들 해라. 대신 나는 이제 고집스러워서 고가에서 매도 돌리는 것만 보고 싶다. 너무 지수가 안 빠진다, 이건. 그래서 저는 매도에 올라오면 재매도를 볼 거니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 관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 딱 이만큼 뛸 거다. 이렇게 박스 그려드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딱 끝난 거고요. 매도에 매수에 보합 혼조. 그 다음에 멈춰있죠. 나스닥과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거겠죠.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애들 상단부 제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막혔죠, 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가 어제 7시 전에 쳤으면 제가 이게 매도가 잡혔을 건데 오늘 아침에 쳐서 얘는 매도는 못 잡았었습니다. 매도에 오늘 혼조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관점은 저는 매도를 열고 싶으나 아직 그림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네들 깬 이후에 매도를 인정하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넘어간 애들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막고 혼조세를 들든지 고점을 막힌 애들이 이번 주에 매도 한번 와줘야 된다는 관점이 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는 아직 혼조세이기 때문에 작은
구조의 수익 단타 아니고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 3085지수 깨면 매도를 그때 인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 500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설명과 함께 더불어서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안전자산 같지 않은 금입니다. 골드인데요.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좀 잃어버려가지고 골드에 대해서도 좀 대응해보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골드 어떻게 볼까요, 의원님?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아, 같이 근데, 힘드셨군요.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네. 안전자산 같지 않아, 안전자산. 표현이 근데 좀 뭐 그런가요? 골드는 사실 네. 안전자산이긴 하죠. 근데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성한테 금반지를 주더라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다가 이제는 금이 영원한 사랑을 담보하지 않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보다 더 비싼 거. 그러게요. 뭐 그렇죠. 많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투기성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골드가 비인기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하단부를 추가적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저희도 중간에서 매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해서 리스크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어디죠? 그래서 얘네들이 1400 어제 80지수 네. 숫자가 계속 제가 약간씩 헷갈립니다. 하도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들 못 지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들이 계속적으로 열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의 부합을 아래 하방으로 깬 거죠. 이때 달러가 같이 이슈가 달러 강세가 같이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들이 약간씩 뛰기 시작했죠. 전반적으로 미국 이슈 때문에 유로와 골드가 추가적인 약세를 띄었습니다. 달러 네. 영향이었죠. 자, 그래서 어제 되돌림을 저희가 딱 고점까지만 딱 봤는데, 그게 1468달러였습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 구간이겠네요. 네. 자,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은 이 구간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약하죠. 1457달러네요. 죄송합니다. 1475. 자, 어제 저가를 쳤죠. 그래서 다시 매수를 잡고 1457달러. 여기까지는 목표가로 드렸습니다. 7.5달러 정확히 드렸고 1458달러 못 넘어간다. 그래서 얘네들은 혼조세다. 그래서 오늘 뭐 드렸습니까? 이 구간들 지지력 매수 드렸죠. 그래서 매도에 매수 혼조세 드렸습니다. 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림 똑같죠. 저희가 변곡받던 그 구간에서 다시 중심 노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 지수를 매도를 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걸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매수 목표가 끝낸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돌리고 혼조세 들은지를 봐야 되는데 이 구조를 지키면 얘는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안 보는데 어떻게 지수를 매도를 칠 수가 있냐. 매도를 치려면 골드가 강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뒤집으면 지금 지수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고점에 고점 못 넘어가고 아래 변곡 다 잡아들인 거. 그래서 다시 중심 노름하고 있는 거. 그래서 S&P, 나스닥, 골드, 그린들, 흐름들 다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다리듯이 중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매수에 매도에 다시 매수를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못 하셨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굳이 별로 할 게 없을 거다.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조세를 띄고 수렴보합에 들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 얘가 수렴이든 아니면 저항의 하단부 경직을 갖고 있든 이 구간들 뚫기 전에는 별 소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초단타 스캘퍼 분들 말고는 굳이 지금 손댈 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이 매도로 빠지면서 골드가 얘네들을 안 차간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추세도 넘어갈 수 있다. 에 배팅을 하시고 전반적인 그 흐름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1485달러 이상까지 그림을 보시라.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새벽녘의 그림들 해서 이 구조 지수의 매도와 그 다음에 얘네들 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 제약의 마무리가 그 다음에 지수의 고점 추가적인 테스트에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와주신 선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